좋은 아침입니다.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.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. 매일경제입니다. 미 선량함 이용해 한일 무역에서 이득을 봤다라고 누군가 말을 했다라는 거죠. 누가 말을 했느냐. 바로 여기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가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보겠습니다. 우리의 훌륭한 동맹국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. 일본의 철강,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콕 집었죠.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.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생산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다. 관세가 기업들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명확한 메시지죠. 콕 집어서 한국, 일본을 얘기를 했습니다.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. 관세가 들어갈 거예요. 라고 친절한 설명까지 사실상 덧붙였습니다. 이렇게 되면 쉽지 않은 트럼프 이기 이제 정말 체감이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이렇게 정말 무적 같은 미국, 역공을 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누구한테? 다음 기사 볼까요? 중앙일보입니다. 딥시크 쇼크, 중국, 미국 제재 뚫고 AI 역공입니다. 이게 무슨 얘기야? 일단 딥시크가 뭐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오픈 AI의 챗 GPT 아시죠?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챗봇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인공지능 챗봇에 챗 GPT의 중국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 이름이 딥시크다. 근데 딥시크 쇼크라는 얘기가 붙었습니다. 왜? 중국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죠. AI에 쓴 칩 수출하지 못하도록 이 제재를 지금 미국이 가하고 있는데 그걸 뚫고서 챗 GPT에 버금가는 이 AI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. 네. 심지어 이 챗 GPT는 만든 1,400억 들었는데 딥시크는 80억밖에 안 들이고도 비슷하게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이 딥시크가 나오고 어제 이 나스닥 지수가 폭락했고 엔비디아 한 17%가 넘게 떨어졌습니다. 잠시 뒤 9시면 긴 휴장을 끝내고 우리 국내 증시도 이제 다시 열죠. 이 미국 이 증시에서 있었던 이 여파가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부도 관심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다음 기사 볼까요? 동아일보입니다. 무한 제주항공 참사 한 달. 이번엔 김해 에어부산 화재입니다. 사진 같이 보겠습니다.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는데 지금 한눈에 봐도 지금 이 에어부산이 항공기 여객기의 윗상단이 완전히 타버렸죠. 정말 딱 어떻게 이 위에만 싹 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인 건데 우리 시각으로 지난 28일 설 직전 날 밤이었었죠. 설 직전 날 밤 10시 15분 이 한밤중에 이 홍콩으로 가려고 김해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불이 났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가 다 탔다라는 거예요. 물론 1시간여 만에 꺼지긴 꺼졌습니다만 아니 왜 자꾸 항공기 사고가 나는 거야. 화재도 사고 중에 하나죠. 왜 자꾸 항공기 사고가 나는 거야?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인 거죠. 근데 이 사고가 국내에서만 있는 건 또 아니더라라는 겁니다. 다음 기사 볼까요? 경향입니다. 64명 탄 미국 여객기 군 헬기와 충돌해서 추락했습니다. 여기 지금 최소 28명 숨졌습니다라고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한 바 일단 이 사망자가 확인이 된 건 30여 명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.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전 저희 새벽 시간에 우리 시각으로 이 새벽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. 이번 이 여객기와 헬기 충돌 사고로 인해서 이번 충돌 사고 생존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이번 여객기에 탄 승객이 60명, 그리고 승무원이 4명, 군용 헬기에 탔었던 군인이 3명, 총 67명이 모두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2001년에 있었던 이 9.11 테러 사건 이후에 여객기 사고로 인한 가장 많은 희생자가 아니냐라는 얘기마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, 탑승객 중에 혹 우리 교민은 없는 거야? 라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관련해서 다른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. 뭐라고 나왔느냐? 이번 이 추락한 여객기 안에 한국계 10대 남녀 2명이 탔다.
라는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다만 한국계 남녀이기 때문에 국적 자체는 미국인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국적을 떠나서 모든 사망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.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조선일보입니다. 윤 탄핵 심리 2월 말 끝날 수도, 헌재 종일변론 진행 등 속도전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겁니다. 이제 다음 달 6일부터 헌재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. 하루 종일 심리를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하면 한 달 안에 심리가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. 조선일보는 지금 헌재가 이 심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라는 게 지금 주제인 거죠.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? 한겨레입니다. 한겨레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? 형사 탄핵 동시 재판 받는 윤 지연 전략 예고입니다. 네. 지금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연 전략 펼 것 같아요 라고 제목으로 뽑았어요. 왜? 이 아마도 불구속 재판을 위해서 보석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, 그리고 공수처 자체가 위법 수사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마도 지연 전략을 펼 것 같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조선일보는 헌재가 속도전 펼치고 있어요.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침대 축구하고 있어요.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관건은 침대 축구를 한다고 쳐도 이걸 또 헌재가 받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 거겠죠. 공은 이제 완전히 사법부로 넘어갔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